앨리스 밀러는 폴란드 태생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저서인 영지의 아이 드라마는 어린 시절에 받은 부정적 교육이 그 이후의 삶에 미치는 거시적 영향을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타인들에게 유달리 민감한 탓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과도하게 애쓰고 결국엔 정서적으로 고갈되고 내면이 삭막해지는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원래 제목이 어린 시절의 포로들이었는데 제목을 바꾸고 마케팅을 하게 되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반응했을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죠. 부모가 자신의 성장을 방해했을 것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투사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요즘은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워낙 보편화돼서 억울하다고 신고된 사고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반대의 경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매우 흔하죠. 신호를 지키려고 급하게 정지했는데 대각선 방향에서 불법 횡단을 하던 할머니가 넘어지고 할머니는 급하게 정지한 차주에게 배상을 요구합니다. 보면서도 어이가 없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른바 후기 산업사회에 들어와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전근대적인 죄의식, 즉 불행은 자신의 죄라는 인식이 걷어진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근대사회는 자신의 행동의 권리와 책임을 중시하고 자신의 행동에 따라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유의지, 선택의 관념이 일반화됐죠. (1993년) 한 여성이 맥도날드에 들어가 커피 한 컵을 주문한 뒤 그걸 들고 자신의 차에 탑니다. 컵 뚜껑을 열고는 컵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자동차 엑셀을 밟습니다. 커피가 쏟아졌고 여자는 다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소해 $200만 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 재판 결과 승소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 이런 결과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런 소송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문화적 차이가 있다지만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많이 양보해도 인류사회는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는 개개인별로 다르지 않고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맺어집니다. 매사추세츠의 어떤 사람이 차를 훔쳐 달아나다 사망하자 그 가족은 주차장 주인이 도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고소합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서도 다른 형태로 발생하죠. 시카고에 사는 한 남자는 한 식당을 고발합니다. 그 식당의 좌석들이 자기같이 유난히 큰 엉덩이를 가진 사람이 앉기에는 너무 작고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마치 영재 아이의 드라마를 읽고 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전혀 내 탓이 아니며 나는 사회에 의해 성장에 방해를 받아온 영재 아이라고 말하는 것 같죠. 왼손잡이인 한 우체국 직원은 우편물 정리함들이 오른손잡이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배치하는 차별적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미국 우정청을 고소합니다. 한 남자가 이발소에서 자기 머리를 너무나 엉망으로 깎아버리는 바람에 공황과 불안 발작이 일어났고 헤어스타일리스트가 자신에게서 인생을 즐길 권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영면은 엑스선 촬영 검사에 사용되는 염료가 자신의 영적 능력을 망쳐버렸다고, 자신의 주치의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생계 유지 수단인 능력을 해쳤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죠.
나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에고의 고유한 피해망상인데 근대성이 해체되면서 일종의 보편 신화가 됩니다. 근데 이전 과거에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모든 불행과 사고는 나의 죄를 심판하는 신의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것은 내가 아닌 모든 것이 책임져야 합니다. 에고는 여기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내가 희생자를 벗어난다면 나는 희생자로서 누렸던 모든 특별한 권리와 존중을 받을 자격을 잃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엑선 검사가 자신의 영적 능력을 망쳐버렸다고 주치의를 고소한 영매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배심원들은 98만 6천 달러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결정을 법정에 통보했습니다. 미국의 90년대 두 명의 해병은 해병대에서 자신들을 만성적 과체중이라고 해서 전역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차별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육구청에서 일하던 한 남성은 자신이 만성적 지각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의 희생자이며 그래서 해고당했다고 상사들을 고소합니다. 이 증후군의 이름은 변호사가 지어줍니다. 에고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모든 책임을 오직 내가 아닌 것에 뒤집어 씌웁니다. 민낯이 드러난 사회적 에고를 통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에고의 모듈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